두 가닥으로 갈라진 긴 혀를 내밀어가며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 2억만 년 전 쥐라기 시대에 번성했다는 공룡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분명 지구촌 한 구석에 현존하는 이 파충류의 이름은 코모도 드래곤. 인도네시아 코모도 섬에 사는 사람들.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지구촌의 한 식구다. 다만 한 가지, 용이라 불리는 큰 도마뱀이 그네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만 빼놓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발리섬으로부터 500km쯤 떨어진 곳에 코모도 섬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섬의 마을은 단 하나. 그러니까 이 해변가 마을에 사는 600명의 사람들이 섬 주민의 전부인 셈이다. 처음 이곳을 찾은 방문객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것은 어떻게 이런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그런 의문점을 풀기 위해선 처음 마을이 조성된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화산 작용에 의해 탄생된 코모도 섬은 그 험한 지형 탓에 오랜 세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로 간주돼 왔다. 이 섬에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인근 플로레스 섬의 범죄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유배지가 되면서부터 그것은 가혹한 환경 탓이었다. 사람 살기에 적당치 않다는 판단이 이 섬을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낙점짓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모도인들은 그 당시 유배된 범법자들의 후손이란 얘기인데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일까 섬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섬 주민들은 코모도 드래곤을 오라라고 부르는데 오라를 빼고 코모도 섬을 얘기하기란 쉽지 않다. 원래 코모도 섬에선 농사가 주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도마뱀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개간 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수단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동물 보호를 위해 인간이 피해를 본 듯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조각품 판매 수입 등 도마뱀 때문에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이 꽤나 짭짤하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섬에 이렇듯 큰 변화를 몰고 온 코모도 대도마뱀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코모도 드래곤의 집단 서식지는 마을에서부터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 약 2km 지점에서부터 도마뱀의 것으로 보이는 배설물과 함께 여기저기 대도마뱀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50여 년) 전 사람이 물려 죽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코모도 드래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몸 길이 3m, 체중 100kg이 넘어 도마뱀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다. 그야말로 공룡에 가까우니 말이다.
게다가 예리한 발톱을 지닌 네 다리는 사람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코모도 드래곤은 절대 무리지어 살지 않는다. 짝짓기 계절을 제외하곤 알에서 깨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혼자다. 국립공원에서 파악한 이들 도마뱀의 수는 코모도 섬에만 대략 1,600마리, 섬 인구의 3배나 되는 숫자다. 사슴이나 멧돼지, 염소 등을 강력한 꼬리를 이용해서 잡아먹곤 하는데 한 끼의 식사로 한 달간을 버티기도 한다. 코모도 드래곤의 수명은 35년에서 55년까지로 알려져 있고 1년에 한 차례씩 7, 8월경에 짝짓기를 한다. 건기인 8, 9월경에 숲이나 가까운 해변에다 산란을 하고 이듬해 우기가 끝나는 4월경이면 새 생명이 알을 깨고 나오게 된다. 도마뱀의 집단 서식지에 가보면 여기저기 나무 밑둥이 파헤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안식처인 셈이다. 체질적으로 더운 것을 못 참는 대도마뱀들에겐 시원한 땅굴이야말로 최고의 보금자리가 아닐 수 없다. 어린 코모도 드래곤은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 높은 곳에 구멍을 파놓고 거기 살면서 4, 5년간은 절대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데 그것은 성장한 도마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나름대로의 생존 본능일 것이다. 동족간에도 잡아먹는 포악한 코모도 대도마뱀으로부터 섬 주민들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 실제로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코모도 드래곤을 보기란 그리 어려운 노릇이 아니다. (3년) 전 코모도 섬과 가까운 링짜 섬에서 발생한 한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걱정이 한낱 기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어느 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잠자던 어린아이가 깜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다. 유괴범이 있을 리 만무하고 필경 굶주린 코모도 드래곤에 지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졌다는 코모도 드래곤. 인근 섬에서 발생한 끔찍한 일이 코모도 섬에서만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코모도 드래곤과 함께 사는 이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교육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마뱀에게 크게 당한 사고가 작년 바로 이 학교에서 발생했다. 그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마뱀의 습격을 받은 아이 이름은 헤리크 수완또. 왼팔에 남은 날카로운 이빨 자국과 오른팔의 발톱 자국이 사고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날 나타난 도마뱀은 2m짜리. 만약 더 큰 놈을 만났다면 수완또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을지도 모른다. Jadi di kakinya tidak ada. Tidak, hanya di tangan ini, dua-dua tangan. Kalau di belakang ini Belakang tidak. tidak ada. Di sini, ya akhirnya bantu bawa ini anak sampai ke orang tuanya. Ya, kebetulan orang tua juga dari bawah jemput, dari sini juga jemput, langsung bawa ke rumah. Sesudah itu, karena melihat tangannya ini anak ini luka
besar dan tidak sampai hati juga orang tuanya akhirnya minta bantuan kepada ada kapal pada waktu itu tanggal 5 April gitu. Nah, di situ pertolongan yang pertama, kemudian juga langsung ke Labuan Bajo untuk dijahit ya ke rumah sakit. 그날의 사고가 있은 후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고 한다. 이래저래 코모도 드래곤은 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들도 다른 지역에선 보기 힘든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코모도 드래곤으로부터 사람과 가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모도 섬의 집들은 모두 이렇듯 지상에서 1.5m 정도 띄운 2층 구조다. 또 하나의 특징을 마을의 공동묘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섬 주민들은 그들의 조상이나 친지들의 묘를 도마뱀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무덤 둘레를 돌이나 시멘트로 단단히 막는다. 그 전에 무덤을 2m 이상 깊게 파는 것은 물론이다. Ini alasan yang pertama, terutama kita kan di dalam agama Islam ya, kasih dalam kubur itu supaya bisa mendapat amal yang baik. Dan kedua, orang yang mati itu bisa kubur kalau sampai dangkal begitu, nanti keciuman binatang komodo atau binatang lain bisa digali kembali dan dimakan jenazahnya. Ya. 지난 80년 이후 정부의 개간 금지 조치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코모도 섬 사람들은 바다로 눈을 돌렸다. 섬 사람들의 살림이란 게 그저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라 일찌감치 아이들도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모양이다. 시간만 나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코모도 섬 아이들이다. 코모도 섬의 주력 어종은 뭐니 해도 현지말로 쭈미쭈미라 불리는 오징어. 오징어를 잡으려면 바간스배가 필수적이다. 오징어를 그물로 유인하기 위해선 불빛이 필요한 법. 집어등으론 석유 버너가 이용된다. 오늘 밤의 출어를 위해 하지 노인의 바간스배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다른 생선에 비해 쭈미쭈미는 코모도 섬 사람들에게 꽤 많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냉장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잡아온 쭈미쭈미를 집에서 염장 처리만 한 다음 전량을 인근의 플로렌스 섬으로 팔아넘기는 것이다. 서쪽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면 마침내 바간스배가 먼 바다를 향해 출어할 시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오징어잡이 제철이라지만 코모도 섬 사람들에겐 배부른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모슬렘을 신봉하는 코모도 섬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철저하다. 시간이 되자 하지 노인도 바닥에 엎드렸다. 오늘은 풍어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날이 완전히 지고 주위가 어둑해지면 이제 집어등이 효력을 발휘할 시간이다. 오징어를 배 쪽으로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집어등을 뱃머리에다 매달기 시작하고 심지를 높였다 낮췄다. 집어등 밝기를 조절하는 건 노련한 선주의 몫이다. 하지 노인이 바닷물의 흐름을 살핀다. 오징어 잡이에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주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서서히 그물 칠 준비를 한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하지 노인이다. 따라서 그의 감각은 누구보다도 정확한 편이다. 이제 오징어 떼가 배 쪽으로 모여들기만을 기대하면서 선주가 지시한 곳에 그물을 들이운다. 그물을 쳤으니 이제 집어등을 안쪽으로 옮겨달아 오징어 떼를 그물 쪽으로 유인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오징어는 불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집어등 위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리란 계산인 것이다. 두어 시간 남짓 흘렀을까 선원들이 마침내 그물을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오늘의 소득은 겨우 양동이 하나 분량이나 될까. 하지만 요즘 같은 보리 흉년에 신께 감사할 만한 수확이 아닐 수 없다. 고된 밤 오징어 잡이 일을 마치고 하지 노인의 바간스배도 이제 마을로 돌아가려 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바다에서 무엇을 벌어들인다는 건 코모도 섬 사람들에게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오징어 잡이가 꽤나 비중 있는 돈벌이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뒤바꿔버린 토마뱀. 코모도 드래곤은 이곳 섬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렇듯 깊숙이 관여돼 있다. 마을이 온통 들뜬 분위기다. 바로 오늘 결혼식이 치러지기 때문인데 예식을 준비하느라 신부의 집은 유난히 부산스럽다. 특별한 날을 위해 마련된 이 음식은 다탕이라고 부르는데 염소와 닭고기가 첨가된 일종의 국수 요리다. 코모도 섬의 결혼 풍습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장가를 온다는 점이다. 보통 여자 나이 15살이 되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혼례를 올릴 신부 이다 라일라도 수줍은 15살이다. 신부 치장은 집안 사람 중에 결혼한 여자들이 맡는다. 신랑 측의 결혼 준비는 비교적 단순하다. 신랑의 이름은 쿤두루, 신부보다 2살 많은 17살이다. 코모도 섬 사람들의 결혼 절차는 이렇다. 우선 남자 쪽 부모가 신부감으로 점 찍은 여자의 집으로 선물을 들고 방문한다. 가져간 선물을 여자 쪽 부모가 받으면 그 결혼에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형식은 예식의 한 절차일 뿐으로 사전에 이미 매파를 통해 결혼을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부에게 주는 예물은 주로 옷과 신발, 장신구 등이며 신부 측에선 답례로 신랑에게 반지와 함께 거처할 방과 살림도구를 장만해준다. 이제 신랑 일행이 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집으로 행차할 차례다. 행렬 맨 앞에서 2사람이 선보이는 무술은 반짝 신락. 반짝 신락은 코모도 섬에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결혼식에서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신랑의 친구들이 반짝 신락을 보여줌으로써 신랑의 씩씩함과 용맹성을 널리 알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쁜 날, 단짝 신랑은 특별한 날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고 있다. 신부 집으로 향하는 신랑의 행차는 그 자체로 떠들썩한 축제 한마당이다. 코모도 섬에서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가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공동 행사다. 신랑은 신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한다. 신성한 결혼 예식에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다.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코란을 건네주는 의미는 이 경전에 쓰인 대로 사랑하겠다는 것으로 성혼 선언인 셈이다. 다음은 장인과 사위가 오른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면 그 위에 천을 씌우는 절차. 이것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요, 이에 대해 신랑이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식에 특별히 주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의 원로 한 사람이 예식에 꼭 참여한다. 말하자면 이 결혼의 증인인 셈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기에 있다. 신랑을 신부에게로 제일 먼저 인도하는 일인데 비로소 신랑과 신부의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대면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절차는 오른손을 신부 머리에 얹는 것. 그리고 나서 신부 주위를 한 바퀴 돌게 된다. 이로써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부는 머리를 굽혀 신랑의 손에 입을 맞추는데 이는 철저한 복종을 의미한다. 신랑과 신부는 양손을 굳게 잡음으로써 마침내 부부가 되었음을 알린다. 이제 결혼 예식의 공식적인 절차를 마친 새로운 부부가 하객들을 맞을 차례. 우리네가 그러하듯이 코모도 섬 사람들도 결혼식에 축의금을 준비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다만 특이한 것은 신랑 신부가 축의금을 직접 받는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예식은 다 끝났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 이른바 물세례다.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물에 적신 나뭇가지를 휘둘러 신랑 신부에게 물을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신혼의 첫날 밤을 잘 맞게 해달라는 기원이 담긴 의식이라고 한다. 물을 충분히 뿌리는 것만으로 끝은 아니다. 이번엔 야자 열매를 깨뜨려 그 물을 쏟아붓는데 신랑 신부에게서 전혀 싫은 기색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두 사람을 위한 달콤하고 향기로운 절차다.
이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결혼 절차가 끝났다. 새로 탄생한 부부는 오늘 찾아준 모든 하객들과 가족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한다. 코모도 섬의 관습에 따라 신랑은 이제 처가의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그의 모든 노동력은 아내와 아내의 가족을 위해 제공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코모도 섬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Semoga heti repe mga anak supaya heti bahagia rumah tangga deh. Ay, anda. Mudah-mudahan heti re bita mga kencau, bita mga ia ati deh, kali satu tua deh.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코모도. 범죄자들의 유배지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돼야 했던 아픔의 땅. 하지만 800년 전의 역사는 이제 그리 중요치 않다. 코모도 섬의 새로운 역사는 용이라 불리는 코모도 드래곤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용들이 오늘도 많은 지구촌 사람들을 작은 섬 코모도로 오도록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용과 함께 사는 코모도 섬 사람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삶을 살지 않는다.